안녕하세요. 제가 또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큰 틀에서 운동과 장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싶은 거, 좋은 차 타고 싶은 거,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진짜 원하는 거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아닐까요? 제가 아무리 돈이 많은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탄들, 좋은 집에 산들, 건강하지 않고 오래 살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환생을 믿을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지금 현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뭘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운동하지 않고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이미 무수히 많은 연구가들이 논문에서 다 강조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미국 스포츠의학회 ACSM이나 영국 스포츠의학회나 모든 우리나라도 이제 대한체육회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해요? 피지컬 액티비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최소한의 너무 안 하니까 최소한의 이만큼은 너네 피지컬 액티비티, 그러니까 활동량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운동과 장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볼까요? 존 투 트레이닝과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미토콘드리아, 더 편하게 얘기해서 세포와 존 투 트레이닝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반드시 존 투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존 투 트레이닝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장수하게 만들어주는 필수 트레이닝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정확한 존에서의 존 투 트레이닝. 제가 처음부터 유산소 운동을 총 5개로 나눴잖아요. 1, 2, 3, 4, 5죠. 존 2 레벨에서의 트레이닝이야말로 정확한 존 2 트레이닝에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존 2 트레이닝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거예요. 존 2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자, 존 2 트레이닝 하다가 존 3 갔다가 존 2로 다시 내려오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존 2 트레이닝 레벨이 심박수가 한 130인데 하다가 130까지 간 다음에 다시 130 내려오면 그래, 존 2에서 존 3 갔다가 존 2 내려오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 논문들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에너지 생성 시스템은 2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존 2에서의 시스템과 존 3 시스템은 완전 다른 거예요. 존 2에서의 유산소 시스템, 결국은 어디서 ATP가 생성이 되죠? ATP는 뭔지 알죠? ATP가 어디서 생성돼? 미토콘드리아 내부, 그 세포 내에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에너지 생성되잖아요. 하지만 존 3 그 이상은 세포의 사이토플라즘에서 ATP가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존 2와 존 3, 4, 5는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존 2에서 존 3 넘어가잖아요. 존 2로 다시 내려왔다고 해도 사람은 존 3를 계속 쓰게 돼요. 우리 생리학적으로. 바로 존 2로 바로 내려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정확한 존 2에서의 운동이 결국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2, 자기 자신의 존 2 레벨이 어떤 레벨인지에 대한 파악은 단순하게 우리가 최대 심박수 220 마이너스 자기 나이 한 다음에 60, 70%의 강도 이렇게 책정하는 거, 이게 과연 맞겠냐 이거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우리가 운동 생리학적인 기전 자체가 다 다른데 그런 식으로 유추해서는 정확한 존 2 레벨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퍼스널 트레이닝 받는 이유는 정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정말 1시간 운동에도 3시간, 4시간 효과를 내고 정확한 전문가의 전문 지식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의 몸을 케어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단순하게 숫자를 계산해서 이 사람이 맞춤형 트레이닝을 제공할 수가 없다 이거죠. 반드시 검사를 통해서 breath analysis, 호흡 검사를 통해서 맞춤형이라고 이 사람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존투를 가지고 존투 레벨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서 그 데이터 기반으로 존투 트레이닝이 들어가고 운동을 통해서 변화된 운동 우리가 내부 생리학적인 변화에 맞춰서 리테스트를 통해서 다시 존이 새롭게 세팅이 되는 거죠.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의 트레이닝이 정말 왜 중요하냐 다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자, 단순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자, 여러 논문들에 의하면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연구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10년 전부터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은 요즘은 이건 거의 팩트로 나온 거죠. 뭐냐? 자, 캔서, 암뿐만 아니라 메타볼릭 신드롬, 대사질환, 다이아베티스, 그래 뭐가 있어? 임뮨 시스템, 면역 시스템, 그다음에 뭐 타입 2 당뇨, 그다음에 심장 질환, 이 모든 질환의 근본 원인이 뭐냐고 봤더니 결국 뭐였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미토콘드리아의 디스펑션이에요. 정말 미토콘드리아가 기능 부전이 일어난 순간 사람의 몸은 늙고 병든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은 미토콘드리아의 디스펑션이라니까. 아니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를 리커버리한 회복시키는 노력은 하고 있냐 이거죠. 미토콘드리아를 회복할 수 있는 세포를 회복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하고 있냐 이거죠. 이게 진짜 제가 이거는 2번, 3번, 10번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는 건데요. 존2 트레이닝,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존2 트레이닝을 제공한다, 퍼스널 트레이너가. 그러면 이 고객은 늙는 거는 뭐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지만 건강하고 아름답게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예요. 장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운동하면은 운동하는 느낌이 내야 된다 그래서 존 4, 5에서 뭐 고강도 운동만 하잖아요. 막 줌바뿐만 아니라 뭐 바디 펌프 막 진짜 뭐 크로스핏 나 진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저도 근데 솔직히 근력 운동할 때는 크로스핏을 하긴 해요. 크로스핏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크로스핏뿐만 아니라 존2에서의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심지어 우리 이제 조단 형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조단 형님, 저 마이클 존슨 진짜 좋아했거든요. ESPN에서 ESPN 하니까 좀 나이가 좀 나오네요. 존2 트레이닝, 심지어 이런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도 정말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엘리트 스포츠 선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심장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존 4, 5에서 고강 운동만 막 시키는 케이스와 꾸준하게 존2 트레이닝을 시켰더니 존2 트레이닝을 한 사람이 퍼포먼스가 훨씬 잘났다 이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뭔지 압니까 그게? 존2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마이토콘드리아의 efficiency, 효율성도 올라가고 flexibility 뭐라 해요? 아무튼 유연함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디스펑션된 미토콘드리아는 대부분 글루코스밖에 사용 못해요. 에너지를 생성하는 시스템에서. 하지만 지방,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연료가 글루코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탄수화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 지방, 단백질, 뭐야? 젖산, 젖산도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고 굉장히 숫자도 늘어나고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숫자의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다. 결국은 그 사람은 심지어 젖산까지도 끌어다가 에너지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젖산을 에너지원으로 끌고 와서 쓸 수 있다는 거는 결국은 고강도 레벨에서의 우리가 고강도 레벨에서 결국은 운동이 더 이상 근육이 수축이 안 되고 멈추는 이유가 뭡니까? 피로물질인 젖산이 쌓여서잖아요. 그 피로물질 젖산을 클리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능력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존 2에서의 트레이닝이다. 그래서 이런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도 결국은 존 2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해서 요즘 그 간혹가다 기사 보면 그분도 이제 크로스핏 전문가였거든요. 전 세계 랭킹 몇 위 안에 드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일주일에 3번, 4번 반드시 존 2 트레이닝을 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너무 말이 길더라고 항상. 정리해볼게요. 자, 수많은 논문과 연구 자료에서 이 말을 합니다. 마이토콘드리아가 결국은 건강한 삶의 키다. 마이토콘드리아 디스펑션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뭘 해야 돼요? 마이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숫자도 늘려주고 에피션시, 효율성도 늘려주고 플렉서빌리티도 늘려줘야 된다.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방법이 바로 운동이고 운동 중에서도 존 2 레벨에서의 운동입니다. 존 2 레벨에서 운동을 하려면 사람마다 존 2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존 2 운동을 한 달만 하잖아요? 그럼 존 2 레벨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존 2 레벨의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고 측정 데이터 값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리테스트를 통해서 존 2 레벨을 바꿔줘야 돼요. 이거만한 웰 에이징은 없다라는 거예요. 설명했죠? 심지어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진다 그러면 심지어 젖산을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능력이 극대화된다 이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MCT1이라는 그 단백질 물질이죠. 트랜스포터예요. 젖산 운반 물질이죠. 이거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끌어다 가져와. 젖산이 안 쌓여요. 피에 젖산이 안 쌓이다 보니까 근육 수축 이완이 계속 되는 거야. 그래서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자꾸 반복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선수들 존 5에서 운동하는 거 의미 없어요. 존 2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 근데 제가 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한 것 같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진지하게 얘기했고요. 제가 나중에 마이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영상을 따로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중요하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제 따로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저도 약간 게으른 걸 수도 있지만 보면 유튜버 분들 보면은 자료 막 열심히 만들어서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서 저는 딱 목적은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당신 아니죠. 이 시청자 맞나? 보시는 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저는 단지 우리가 지금 정말 필요한 트레이닝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전달하고 싶고 정말 퍼스널 트레이닝에서도 심지어 안 다루고 있다라고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잘못된 트레이닝 방향성에 대해서 이게 바뀌어야 된다. 제 주제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차치하고 지금 찍고 있고 제 생각을 전달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영상을 지금 한 3개째 찍고 있잖아요. 찍어봤더니 지금 마이토콘드리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리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건강한 삶의 근원은 바로 마이토콘드리아의 건강함이 있다.
끝.